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가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에 여당은 공문 공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주말에도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부처나 기관으로 간 대통령실의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위원장이 바로 국방부와 해경에 자료 요청을 한 상황인데 그러면 정보가 이제 바로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침이나 기타 공문 형식으로 내려온 문건에 대해서 이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공개 여부는 사실은 해당 부처의 장이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해당 부처의 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쉽게 공개할지 여부는 이제 본인이 법리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정보가 공개된다고 한다면 이게 서해 피격 사건이 사실 이제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되면 그게 진실을 좀 해소하는데 의혹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입니까? 저는 진실 공방이라기보다는 사실 팩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여당, 야당도 다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22일 3시경에 그 생존한 사람이 북한에 있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 근데 6시간 동안에 사실 아무런 조치 안 했다는 것은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럼 팩트가 됐고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진실 공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통신선이 막혀 있다는 것이고 국내심 입장에서는 국내 통신선은 막혀 있지만 판문점 내에 설치된 유엔 관할 통신선이 개통돼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측면에서 이런 목적으로 그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월북을 단정한 과정이 해경이나 아니면 군의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후에 어떤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지침을 내렸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유족들이 주장해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치 공방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보다는 민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의 민원이 존재하고 그 민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입장이 국민의힘인 것이고 민원과 관련된 이 부분을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걸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이 판단하겠죠. 예. 하태경 위원장이 국방부와 해경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게 청와대가 각 기관에 내놓은 그 지침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행안부가 그 유권 해석했다는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이제 더 우려스러운데요. 실제 대통령 기록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정치적 목적으로 행안부가 결정을 해서 공개한다면 그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사태, 이 지금 문제와 관련된 팩트 관련된 내용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2020년 사안에서 다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지금 대응이 적절했냐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에도 비판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월북으로 본 근거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한기호 국방위원 간사께서는 월북으로 보는 정황이 선명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월북으로 판단한 국방부와 해경의 판단이 맞다는 취지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사실관계 변경을 초래할 무슨 내용이 발생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첩보 내용이 그때 확인하지 못했던 첩보가 있든지 아니면 해경 조사 내용 중에 누락된 내용 중에 월북으로 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힘이 개입됐다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해경이 단지 판단만 바꿨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실체관계, 국민의힘이 제기한 실체관계를 밝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히려 해경과 군의 당시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거 실체를 관계겠다고 하면 하태경 의원은 행안부나
대통령 기록물을 자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때 판단의 근거가 됐던 해경과 국방부의 관련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면 되고 또 비공개 회의록, 국회 회의록 다 확인하고 여야 의원들이 논의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때 판단이 잘못됐는지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제 무슨 청와대에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다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문제만을 자꾸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이 배경과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관점을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게 정치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게 팩트가 되나요? 저는 만약에 한교 의원이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밝혔다고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 입장이라고 보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그것도 비판받아야죠. 그러니까 유족이 볼 때는 정치권의 입장에 본인들끼리 타협을 하거나 뭐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족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국가가 잘못하거나 또 정치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논리 중에 그 국민의힘 당신들도 똑같은 얘기 했지 않느냐. 제가 물론 이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배경이 있다 치더라도 좋아요. 네. 한기호 의원 등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족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권이 잘못 판단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의 논리는 조금 유족한테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그 기록물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열람하거나 이제 복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중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것은 판단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각 부처로부터 받은 정보, 그다음에 각 부처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판단한 과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노데이터를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노데이터는 이미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 7시간에 걸친 SI 정보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을 보자는 것이 왜 판단을 그것을 월북으로 봤는지 또는 판단하는 과정이나 그 상황 전개 과정이 어땠길래 6시간 동안에 우리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는지 이걸 보고 나서 그것이 책임 소재가 있으면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고요. 또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또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지 여야 공방 니네가 맞니 우리가 맞니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비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전제하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합의다 당시에 여야가 관련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실체관계가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의미가 있는 국회에서 그 기밀 정보까지를 다 확인하고 당시 해경에서 조사한 내용까지 확인하고 우리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사가 확보한 정보 재산을 통해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팩트가 확인된 게 아니니까 유족 측에서는 뭐 당연히 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때 확인된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끌어들여서 유족의 어떤 뭐 심지어 실제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지 또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체를 확인하려면 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해경과 군에 있는 자료를 다시 열람해서 확인하고 그때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1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뭐가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는 그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언급이 청와대 측 문서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이것을 월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북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다른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자꾸 내놔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 하나 제가 첨언하면 예. 제가 왜 그런 의문을 제기하냐면 사실은 합참에서 처음에 그 SI 정보를 분석해서도 거기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는 SI 정보를 분석해서도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두세 번의 관계장관 회의 뒤에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SI 정보가 가장 월북을 추단하는 근거인데 그거를 분석한 합참의 보고에도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청와대의 경우에는 합참 정보뿐만 아니고 해경 정보도 취합해서 판단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해경 정보에는 월북을 부정하는 정보가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승한 선원들이 이거 월북할 동기가 없다, 월북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다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더욱더 어렵다는 증거까지 더해서
왜 청와대에서 관련 기관은 그것을 월북이라고 추정하는 이런 발표가 그 이후에 나갔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일부 언론에 나왔듯이 만약에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에 그런 어떤 특정 지침을 내렸다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을 자잘못을 가려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족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SI 정보, 해경, 국방부의 정보를 먼저 보고 그걸로 판단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바로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는 청와대가 해경, 국방부, SI 정보를 다 보고도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그 경위를 보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런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 정치 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TF 구성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상호 위원장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대응이 좀 지나치게 너무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혹은 어떤 안보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국회에 특위를 만든 적이 있나요?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예, 이 월북이라는 단정을 어찌 했느냐 자잘못을 좀 따져봐야 한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에서 하태경 의원을 대표로 TF를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족을 했고 민주당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맞대응하겠다. 이런 배경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신중한 대응의 어떤 당의 방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유가족 문제를 언급하시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물론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고 뭐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제 그러면 좋긴 한데 사실 이 사건의 실체를 아무리 접근해도 지금 유족이 원하는 수준의 내용의 어떤 진실 규명이 가능하냐?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추가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자꾸 정치 공방화하는 것이 유족에게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는 해경이나 군의 추가적인 어떤 정보 확인, 또 당시 비공개 회의록, 뭐 대통령 관련 기록 중에 공개 범위에 있는 부분까지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당시 판단했던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유가족을 지금 끌어들여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국민의힘은 그 유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정치 공방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하태경 의원이 TF를 만들어서 이 확전시키면서 지금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정치 공방화하고 있는 겁니다. 안보 문제를. 과거 NLL 사건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김기현 의원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시 대선 국면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그 이슈를 내가 발굴했다. 대선 끝나고 그것을 공으로 스스로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2012년 이후에 국정원에서 NLL 기록 공개했는데 그때 양보 발언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2년 동안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그걸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았고 안보 문제를 낱낱이 까발리고 국정원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까지 갔습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판단의 변화나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물고 가는 것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가 없다. 실체 발견을 해서 어떤 수단이든 협조하고 같이 해서 그럼 밝혀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 이 전 정부의 부처 및 청와대의 판단과 현 정부의 부처의 판단이 다르잖아요. 현 정부 부처의 판단은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월북의 가능성이 있어도 명확한 명징한 증거가 없으면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떤 증거가 판단 과정에 개입했길래 어떤 증거가 또 현출이 됐길래 월북이라고 추정된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현 정부 하에 부처는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어요. 전 정부의 부처는 월북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어요. 어느 판단이 맞는지는 밝혀져야 유족의 입장에서 수긍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라도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이걸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양 부처가 같은 부처가 두 정권 하에서 이 판단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지금 이것을 덮는다 그러면 유족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안보 문제가 아니죠. 이거 헌법상 국민 생명, 신체 보호할 국가의 의무의 방기 문제냐 이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끌고 와서 하는 것은 전 유족에 대해서 2차 가해라고 보고 예. 개인적으로다가는 정치공세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봐요. 불필요하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예. 유족이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선거는 지금 2년 이후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정치공세를 할 이유가 없고 그야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사실은. 지금 부처가 만약에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전 정부의 판단이 맞았다 그러면 타격을 크게 입잖아요.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마당에 국민이 이거 이렇다라고 자세히 밝혀달라고 하는 마당에 이것을 지나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안에 대해서 특위까지 구성한 적이 있느냐. 우상호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위를 구성 못할 이유가 뭐 있죠? 그 정도 국민 생명이 가볍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 그러면 뭐 이 특위 구성은 엄청난 다른 뭐 어떤 일이 있어야 특위 구성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그 북한 적국에 의해서 사살되고 소각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월북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이런 나머지 가족과 돌아가신 분의 이런 인권과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국회가 특위 구성하면 뭐 이상한가요? 저는 그 알겠습니다. 인식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예, 자, 진상조사 특위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까지 국민의힘이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특위 구성 못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예. 특위 구성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국방이나 정보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지목된 상임위고 안보 관련된 주요 정보를 비공개로 해서 다 취급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국방이 소집하고 정보위 소집해서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는 문제는 있죠. 근데 네. 어찌됐든 7월 중에 원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국방이나 정보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보 현안 한 사안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 이걸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주변에서 나온 문서, 발언, 해경의 어떤 판단을 번복한 내용들, 이 주변의 얘기들을 모아서 계속적 정치 공방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그 구성하는 국회 특위가 과연 지금 실체 규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하나 덧붙이면 지금 지금 그 논란이 시작된 계기가 해경의 판단에 대한 번복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왜 해경은 당시 판단과 지금 판단이 달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다르고 현 정권이 전 정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해경이 다른 판단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 조사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체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NLL 같이 결론이 난다는 걸 전제했을 때 보면 해경의 그 판단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 결국에 조사 수사 또 하고 그러면 또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또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자, 이게 제가 법에 따라 특위는 필요한 거예요. 굳이 국회법을 예를 들자면 특위라는 거는 2개 이상 상임위에 걸쳐 있는 사안의 경우에 특위를 꾸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청와대에 관련돼 있다고 일단 의혹을 받죠. 운영위원회 관련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양경찰청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벌써 4개 상임위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 특위에 해당 사안이에요. 왜 특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오전 11시에 밝힐 계획이었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가 다음 달 23일까지였는데 지금 이 행안부 경찰 통제 권고안뿐 아니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계속 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죠. 이런 사의 표명까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그런 소리가 있긴 있었죠. 경찰 내부에서 사의 표명으로 항의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윤익은 차장이 현재 그 보임돼 있잖아요. 치안정감으로 경찰청 차장으로 보임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청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지만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하셨겠죠. 그러면서 치안감 인사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마 어필하신 것 같고 예. 그리고 행안부의 여러 가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제 피력하신 걸로 보이는데 예.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 있어서
경찰청장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나 어찌됐건 본인이 경찰청장의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여러 가지 내부 의견을 행안부 장관 측에 전달하려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인사와 생각이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도 개선도 제도 마찬가지죠. 개선,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민주당에서 예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 경찰 내부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게 제도적 취지가 만약에 좋다 그러면 협상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경찰 내부안을 조율하는,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행안부 장관과 경찰 내부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조금 한 달 정도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예. 제 과거에 김 청장이 그 내부망에 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글을 올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기조 안에서 강한 반발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기가 한 달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사퇴 표명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주로 평가여서 임기를 마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 지금 경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기를 마치는 것 자체가 경찰로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경찰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제 방안에 대해서 현 청장이 아무런 입장 표시 없이 임기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불명예스러운 뭐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함으로써 경찰의 어떤 중립성, 독립성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1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경찰 권한 견제 방안과 관련해서 조직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정례적으로 경찰청장의 기자 간담회도 오늘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하고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발표 후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의도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행안부 입장 발표 이후에 입장 표명을 하면 예. 다소 이제 본인 판단의 어떤 현황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인 총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표가 예고돼 있고 그 내용도 뭐 이미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찰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에서 보면 발표 전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발표 후에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수순으로 입장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뭐 제도개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라, 무산시키려는 의도죠. 그래서 뭐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경찰은 그동안에 말보다는 좀 이렇게 행동으로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했던 걸로 보이고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아쉬움도 아쉬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청장이 실제 해야 했던 일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해야 됐던 일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그 인사권한 보장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합쳐져서 예. 뭔가 경찰은 중립적이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데 사실 행정경찰은 독립적일 필요가 없어요. 중립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수사경찰의 경우에는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예. 그 부분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경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성이 있어야 돼요. 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수사본부장이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독립성이라는 것은 감찰권과 인사권이거든요. 경찰청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다 갖고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어 있냐? 합쳐져 있어요. 일선 서장도 다 겸직을 하고 있죠. 네. 시도경찰청장도 다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청장의 말을 다 듣지 국가수사본부장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부터 일단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인사권부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확보해야지만 수사의 독립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장이 독립하는 게 가장 우선 과제이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으면 저는 진정성을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경찰청 자체에 행정과 수사 통과라는 전체 업무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저는 요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하면 그 내용이 앞서 이제 경찰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그 내용이 주된 핵심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으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 같은데 경찰청장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했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개선안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경찰과 행안부 뭐 이런 정부와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그 자문위원회에서 냈던 안이 그대로 발표된 걸 전제하면 예. 일단은 정부 조직법상의 치안 업무가 지금 없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서 실제 치안 수사까지 다 통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 조직법 위반 사항이고요. 그걸 대통령령이나 경찰청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아마 해석을 해서 지금 오늘 발표안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위법 시비, 위헌 시비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찰로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직적으로 이게 법률 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행안부의 경찰국을 통한 통제를 어떻게 이제 거부하거나 저지할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긴 할 텐데 예. 일단은 이 제도 자체 이런 식으로 지금 치안 업무를 행안부에서 떼냈던 1991년의 법률 제정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해서 법률 개정 없이 지금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려는 이 시도 자체가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국회가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일단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치안 업무가 물론 삭제된 건 맞아요. 삭제 취지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로 저도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정부조직법의 행안부 업무 중에 안전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조율, 총괄 이게 있거든요. 통괄.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행안위원회의 업무에 행안부에 관련된 업무 이렇게 돼 있고 경찰청의 행안위원회 관할이에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행안위의 소관 업무 중에서 수사가 빠지나요? 안 빠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치안 업무는 삭제했지만 정부조직법상의 안전 업무에 치안 업무가 포함이 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법령을 딱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치안은 치안이라는 단어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 체계상 보면 법령의 개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에 관여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정안전부가 11시에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직접 답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앞서서 원구성 협상 난항이다라는 거 두 분 다 이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말 사이에도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카드로 제시를 한 것이 우리가 과거에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사개특위 구성하는데 같이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수한 바 관련된 소송도 취하하라. 합의 정신을 이행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거절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두 합의가 달라요. 원구성 합의라고 명확히 한 것은 작년도 7월 달에 했잖아요. 그때는 3개뿐이 없어요.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고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갖고 국회법상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낮춘다. 이거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은 걸 지금 이행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 있었던 올해 있었던 합의는 다르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걸 갖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 붙인 거죠. 그 원구성 협상의 합의는 합의대로 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리 그 양해를 한다든가 뭐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조건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두 번째는 저렇게 중수청 설치를 위해 사개특위를 설치를 허용하게 되면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인정을 한 꼴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사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못 해요. 명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등을 취하해도 마찬가지예요.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못 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던진 거라서 이 부분은 저는 양보가 아니고 또 수정안이 아니고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했다 민주당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여기도 반박 말씀하실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국회 합의가 뭐 무게를 달리하는 합의가 있나요?
가장 그 시기에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을 겪다가 여야가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 명분을 일부 양보하면서 이뤄내는 게 합의입니다. 당시 사개특위 합의 내용도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그때 당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양보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어느 정도 그 조율을 해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합의문까지 썼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파기했습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합의 파기는 언제라도 해도 되고 원구상에 대한 파기는 뭐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뭐 그 협치가 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그걸 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받아들일 수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해 보면 이 검찰 수사권 문제를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실세 장관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무조건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안을 풀어가려던 협의보다는 대통령이 원치 않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공백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회가 합의도 하고 협치도 하고 안 되면 다수결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이게 국회 운영의 과정인데 지금 저 합의안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이유는 배경에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그 현안에 대한 검찰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 국회 운영 원칙에 있어서 여야가 지켜야 될 어떤 룰이나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반박을 하자면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는지 원 구성 협의 자체는 그건 원내의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협상이에요. 자, 이거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에는 민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되면 누가 피해 봅니까? 국민이 피해 봐요. 누가 이익 보죠? 힘 있는 사람이 이익 봐요.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을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거고 국민들도 여기에 여론이 어느 정도 같은 의견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후속 법안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뭐냐면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수사권 중에 4개는 없애고 2개마저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합의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합의하는 순간에 국회 전체가 욕먹는 거라서 이 부분은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성동 대표께서 합의하셨었잖아요.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 잘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 팔게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우상호 위원장은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서로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건 받을 수가 없는 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만 6대 범죄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도 할 수 있어요. 검찰은 거기에 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를 못 받도록 한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 실제 국회의원들도 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법안을 본인들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게 명분이 없나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안을 민주당이 다른 걸 거셔야 돼요, 거셔도.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계속 거절만 하고 있다. 아니, 자 보세요. 다른 대안은 뭐 어떤 대안이 제시할 게 없죠. 예를 들어서 합의안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세 개 합의안 중에서 저희가 하나 어기고 민주당이 하나 어기고 그럼 어떻게 이거 풀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새로운 협상이 아니에요. 기존의 3개 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2개는 이미 이행됐단 말이에요. 그 2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한 안을 이행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합의 이행하라는 건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대안이 필요하죠. 좋습니다. 반론 듣고 짧게 듣고 다른 질문 또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합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건 이 법안 자체가 대통령 보시기에 불편하시니까 어떠한 합의 여지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중에 일부 어쨌든 뭐 법률안 입법 과정에서 협의 여지를 두고 접근을 시켜본다면 다 또 다른 합의안을 도출해서 이 2가지의 지금 나라가 한 번에 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지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 공백이 방치되더라도 이것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구성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청문회 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청문회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에게 검증을 해야 하는데 당장에 또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가 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본인 홍보성 여론조사를 추가로 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저희 연합뉴스TV가 취재를 한 결과 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정책 개발에 써야 할 돈을 4차례나 자기 홍보에 이용한 것.
이 사안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더 숙고를 해야 되는 사안 정도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그 청문회장에서 소명하게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사안 같은데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네. 저도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제 관행이었다, 그다음에 구두상 해당 사무국에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물어봤을 것 같아요. 보통 물어보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면 잘못한 거고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좀 몇 개가 좀 계속 나오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저도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사권자가 뭐 알아서 판단하실 걸로 보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승희 의원에 관련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이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시간을 준 것이 이 협상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네. 민주당을 아마 내일 정도 이후부터는 의장을 단독으로 뽑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장 선임 절차가 법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5월 29일 임기 만료 5일 전에 뽑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당시 의장이 사의를 봐서 의사 일정 공지를 하면 되는데 지금 법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난항이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호기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뭐 오늘까지 이제 원구성 협상에 대한 시한은 뭐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지금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장단 선출 과정은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김승희 후보자라든가 인사청문 절차가 예정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일정까지 굳이 앞당기면서 국회 정상화를 단독으로 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절차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제기대 의혹 정도로만 보면 인사권자가 결단을 하시든지 본인이 사퇴를 함으로써 빨리 이 사안을 정리를 하고 다른 후보자를 통해서 교육 정책을 바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해외 첫 순방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환송식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만찬 회동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좀 불편한 심경을 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있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준석 대표께서 본인의 의사로 불참을 혼자 불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도부가 다 참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 다른 분들은 참석을 하고 이 대표께서만 참석 안 한다. 이러면 말이 되죠. 그런데 아마 지도부 전체가 만약에 참석 안 한다 그러면 통상은 출국할 때 이 서울공항에서 환담이 있잖아요. 예, 환담 예. 지도부와 이 환담 그 절차 내지 환담 자체가 아마 당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까 아마 대통령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 자체를 생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이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대통령은 당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환담하게 되면 이미 이전에 뭐 만났다 안 만났다 뭐 그다음에 뭐 이 대표께서 대통령께 구애한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추측에 대해서 사실 그 공간을 마련하는 거라서 아마 환담 자체에 환담이란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모이는 자리를 구성을 한번 하면 오히려 이런 의혹을 더 덮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만남 자체가 윤리위원회에 대한 또 압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라는 그 독립적인 기구의 판단에 대통령이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서 만났다는 자체가 네. 그 즈음에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억측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오해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 자리 자체를 안 만드는 것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례적이죠. 그냥 어쨌든 이례적인 자리고 그냥 의전으로서 당연히 가는 자리고 아무리 당내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첫 순방인데 여당의 대표가 굳이 순방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뭐 정치적 의미나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찌됐든 뭐 대통령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예. 같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뭐 당연히 윤핵관이라고 불리시는 분들과 내부적으로 치열한 지금 당권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것과 사실은 대통령은 좀 분리해서 대통령으로서 여당 대표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 갈등을 대통령의 관계까지 확장시켜서 자꾸 문제를 야기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SNS로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전대 앞두고 다시 이제 활동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워크숍 지난 후에 이제 당내 분위기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에 대해서 실제로 좀 분위기가 어떻고 이재명 의원은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이 전대 출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예. 판단하실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사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도 보면 대선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국면이 초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기 당 대표로 가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위해서 맞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아울러서 당연히 이게 당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양측면을 놓고 고민을 하시면서 원래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당원들과의 의사수렴,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결단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생각보다는 뭐 숙고의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그러면 출마 쪽에 조금은 더 무게가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예, 겁니까? 여전히 가능성은 좀 높다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저는 뭐 한 번도 출마를 안 하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의원께서는 애초에 출마를 생각하고 그러면 있었다. 출마를 한다고 생각을 해 오셨을 것 같고 지금도 확고한 것 같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전해철 의원은 출마 안 한다 그랬고 홍영표 의원도 출마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해도요. 그렇죠. 일단 이재명 의원의 출마로 정리는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견제 방법을 출마해서 당대표를 수행하면서 한번 그 견뎌봐라.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해봐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경쟁 관계 그리고 뭐 있을 보궐선거에서 성적 이런 것들의 성과를 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자기와의 싸움에 이재명 지사를 밀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의원께서는 출마를 하시고 당대표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어떻게 낼지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